그래서 활용 문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활용 문제를 유형별로 학습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배울 유형은 뭐가 있냐면 정가 원가에 대한 문제. 이게 교과서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로 다루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정가, 원가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한 유형 15번 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를 보시면 어떤 물건의 원가의 25%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요. 왜 우리가 물건 가격이 원가는 아니잖아요.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면은 그거 원가에다가 내가 얼만큼 이익을 취해야지 하는 거를 붙여가지고 판매 가격을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가에서 800원 할인했대요. 정가에 파니까는 뭐 비싼 감이 있었나 보지? 그래서 할인해서 팔았더니 원가의 15%의 이익을 붙인 금액과 같았대요. 어쨌든 이익은 이익이네요. 다음에 답해달라고 하네요. 첫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물음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순서에 따라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가를 X 정해줬네요. 얼마나 편해요. 그죠? 원가를 X1이라고 할 때 할인한 판매 가격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판매 금액을 볼게요. 실제 판매 금액은 정가에서 800원을 빼준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정가를 표현을 할 건데 원가를 X라고 했을 때 정가는 얼마라고 할까? 요거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원가가 1,000원인 양말을 공장에서 바로 떼었어요. 팔아보려고. 양말 보자가 되기 위해서 팔아보려고 원가가 1,000원인 양말을 가져왔어요. 공장에서. 바로 떼왔어요. 그럼 내가 이익을 붙여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이익을 붙일까를 생각했더니 그래 50%는 붙이자. 원가의 50% 되는 이익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얻고 싶었어요. 그러면 나는 한 개당 한 개당 가격을 얼마로 책정을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얘가 이 원가를 100%라고 했을 때 나는 50%의 이익을 더 붙이고 싶은 거잖아요. 이 원가에서 50%를 더 붙이고 싶은 거잖아. 이 원가를 100%라고 치면. 그럼 그걸 더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150%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정가를 어떻게 설정을 하면 되냐면 1,000원에서 150%에 해당하는 친구가 정가로 하면은 되겠네. 그럼 내가 이익이 50% 얻는 게 되겠네. 그래서 1,000원 곱하기 1,000원에서 150. 이거 계산하실 때는 분수로 고치는 거 아시죠? 초등학교 5, 6학년 과정에 나옵니다. 그래서 150%를 분수로 나타내 주시면 퍼센트가 분모를 100으로 봤을 때의 분자 값이니까 150, 100분의 150을 곱해 주시면 이렇게 약분돼서 1,500. 그래서 나는 판매 가격을 1,500원으로 책정을 하면 한 개 팔았을 때 원가의 50%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럼 요거를 원래는 수학 문제집이나 교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지금 원가가 X1이에요. 원가가 X1일 때 예를 들어서 이익을 20%를 붙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원가에서 이 원가에 대한 20%, 원가에 대한 20%가 x 곱하기 100분의 20이잖아요. 그거를 더한 게 이 원가에서 그 원가에 대한 이익, 얘가 원가고 얘가 원가에 대한 이익이에요. 그거를 붙인 게 정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거랑 선생님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왜 똑같은지 한번 볼래요? 이거를 x로 묶어내 볼게요. 이게 x로 분배된 거고 분배하기 전으로 돌리시면 여기 x로 묶어내면 없는 게 아니라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 그대로 넣으시고 더하기 100분의 20.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요거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1은 100분의 100이니까 100분의 120이죠. 그러니까 100분의 120x 100분의 120x 이렇게 정가가 설정이 된다라고 수학 문제집이나 이런 데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원가가 x1일 때 이 원가를 100%라고 치면 난 그 100%에서 20%의 이익을 얻고 싶어서 정가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더한 거를 정가로 설정하면 되지. 그럼 얼마요? 120%잖아요. 아하, 그러면 원가에 120% 곱하기 100분의 120 곱하기요 생략해서 100분의 120x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지? 요런 형태로도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은근히 빨리 풀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 문제 1번으로 돌아와서 정가는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원가를 x라고 했으니까 원가에 25%를 붙였대요. 그럼 원가를 100%라고 했을 때 나는 거기서 그 100%에 대한 25%를 더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정가는 어떻게 되느냐? 즉 x에서 여기다 할까요? x에서 원가가 100%라고 치면 거기서 25%를 더 더한 거니까 125%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가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 즉 100분의 125x x에다가 125%에 대한 금액을 정가로 정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100분의 125x가 정가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800원을 빼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는 기하분수로 나타내 주시는 게 원칙이니까 요 약분이 되잖아요. 그죠? 약분을 5로 하고 2로 하고 해주시면 얼마가 되냐면 4분의 5가 됩니다. 약분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4분의 5x 빼기 800 요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 1번에 실제 판매한 판매 가격은 정가에서 800원 빼준 거니까 정가가 4분의 5x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4분의 5x 빼기 800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두 번째, 판매 가격이 원가에 15%의 이익을 붙인 금액임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우라고 하나요? 두 번째 단계네요.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가라는 것은 이익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실제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빼준 게 내가 순수하게 가져가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양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내가 양말을 50%의 이익을 붙여서 1,500원에 팔았어요. 그럼 1,500원에 팔았을 때 원가는 1,000원이었잖아요. 그걸 빼면 1,000원. 500원이 내가 가져가는 순수한 이익. 그럼 양말을 한 개 팔 때마다 나한테는 500원의 이익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판매 가격 내가 식 세웠잖아. 그죠? 즉 4분의 5x 빼기 800에서 원가를 뺄 거예요. 원가가 얼마였는데 x1이었으니까 빼기 x를 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이익이 되는데 이 이익이 원가의 15%예요. 원가가 x였잖아요. 그죠? x에다가 15%. 요거를 계산할 때 분수로 바꿔주시면 100분의 15니까 곱하기 100분의 15 한 100분의 15x 요게 원가의 15%에 대한 이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식은 이렇게 세워주시면 요거 100분의 15 약분이 더 되니까 약분 한번 해볼게요. 5로 다시 5, 3, 15, 5, 20, 5, 20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얘는 5분의 20 5분이란다. 미안 20분의 3x 선생님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살짝 혼미합니다. 20분의 3x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식은 뭐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식은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고 여기서 더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럼 요거를 풀어봅시다. 세 번째 단계죠.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예를 한번 풀어볼게요. 양변에 지금 문자 앞에 개수가 분수인 형태니까 그죠? 곱할 겁니다. 무엇을? 저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4하고 20. 4하고 20의 최소 공배수 얼마? 20이잖아요. 20을 모두 곱해가지고
정수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하나만 곱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약분돼서 55, 25x 빼기 얘는 28, 16, 0은 3개 붙여야 되지롱. 빼기 20x 는 3x 이렇게 되겠죠. 그죠? 동량 정리할게요. 25x 빼기 20x는 5x 이렇게 될 거고요. 3x 이항에 올게요. 빼기 3x. 마이너스 요거 이항에 갈게요. 그럼 플러스 16,0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2x가 되고요. 그러면 16,000 이렇게 되니까 양변을 2로 나눠 주셔야지 x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x는 얼마? 8,00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마지막 확인하기 작업 3번. 이 물건의 원가. 그 원가를 내가 x라고 설정을 하고 구한 거니까 원가가 얼마다? 8,000원이더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막 거꾸로 가격을 막 할인해서 가는 거 있잖아요. 할인해서 가는 거. 물론 요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요 이야기도 해볼게요. 이거는 생활 속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디 갔는데 20% 할인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00원짜리 제품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할인해줘요 라고 해서 나는 10,000원짜리를 사고 싶었어요. 그럼 나는 얼마를 내면 되는 걸까? 원가가 아니라 정가가죠. 물건 가격. 정가가 10,000원인 것을 20% 할인을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10,000원을 100%라고 봤을 때 그 100%에서 20%만큼 깎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100%에서 20%만큼 내가 깎아주는 거니까 빼기. 그럼 80%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 정가 10,000원에 대해서 80%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0,000원에서 곱하기 80%를 분수로 나타내 주시면 100분의 8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시면 8,000원이 되는구나. 그럼 나는 할인해서 8,000원 주고 사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계산하실 때 몇 퍼센트 할인 요거 하시면 100%에서 몇 퍼센트 할인하는 거 빼주시고 그럼 빼주시면은 몇 퍼센트인 게 나오잖아. 그러면 그 판매 가격의 몇 퍼센트인 것을 휴대폰 계산기를 켜고 판매 가격에서 요거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곱하기 100분의 별. 요거는 계산기는 분수가 안 되죠.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소수로 나타낸 것을 곱해주시면 계산기 켜고 곱해주시면 내가 실제로 내야 되는 돈이 계산이 됩니다. 오케이? 선생님은 이렇게 물건을 잘 사고 있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세일하는 물건만 이렇게 사고 있답니다. 어쨌든 16번 한번 볼게요. 어떤 제품이 원가의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가 다시 정가에서 800원을 할인해서 팔았더니 원가의 10% 이익이 남았대요. 이때 제품의 원가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X를 설정하셔야죠. X를 뭘로 설정할 거냐면 이 제품의 원가를 선생님이 X라고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들을 X에 대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실 건데 여기서 정가. 자, 정가. 얘를 100%라고 두면은 원가를 100%라고 두면은 나는 거기에 20%를 더 붙이는 거잖아요. 그럼 더하기 20%. 그럼 몇 퍼센트가 돼요? 120%가 돼요. 그럼 이 120%가 원가에 대해서 120%이니까 즉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정가는 원가 X1에서 120% 즉 100분의 120을 곱한 거랑 똑같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약분 5로 또 약분되니까 5, 20 5, 20 자 5가 아니네 2가 되네 미안 2로 약분이 돼요 2, 50, 2, 60이 되니까 5분의 6x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그럼 실제 판매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정가에 팔진 않고 깎아줬으니까 정가인 5분의 6x에서 얼마 깎아줬어요? 800원 깎아줬죠. 그죠? 800원을 깎아줬답니다. 그죠? 800원 이렇게 깎아줬고요. 그럼 5분의 6x 빼기 800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요걸 가지고. 그러면 요거를 할인해서 이 판매 가격이 할인해서 팔았더니 여기서 끊고 여기서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좌변이 판매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5분의 6x 빼기 800이 판매 가격인데 이 판매 가격에서 원가의 10% 이익이 남았다고 하네. 여기 등호 들어가면 안 되네. 봅시다. 등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뭘 쓸 거냐면 이익이에요. 이익이라는 게 실제 판매 금액에서 원가인 X를 빼준 게 이익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이익이 뭐랑 같냐면 뭐랑 같겠어요? 지금 10%, 즉 원가 X1의 10%는 분수로 고치면 100분의 10이죠. 100분의 10을 곱한 거랑 똑같더라. 이렇게 얘도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분수니까 10분, 100분의 10은 약분을 해주시면 1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10분의 1 이렇게 하고 양변에 10을 곱해주시면 분수인 친구가 정수가 되겠네요. 여기도 10을 곱해주시고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그럼 5일은 5, 5, 20 약분되고 2, 6, 12x 빼기 8000 빼기 10x는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동량정리 12x에서 10x를 빼면 2x인데 2x에서 x를 바로 이항을 해올게요. 마이너스 8000은 이항을 해서 부호 바뀌고 이렇게. 2x 빼기 x 하면 바로 x가 나오죠. 그래서 x는 얼마? 8000. 확인하기 작업. 우리가 이 문제에서 구하는 건 제품의 원가고요. 그걸 X라고 설정하고 구한 거니까 제품의 원가가 아까랑 똑같네? 8,000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가 원가 유형을 푸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문제를 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예금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에 관련된 유형 17번, 18번을 보실 건데 17번을 봐주시면 현재 통장에 갑은 16,000원, 을은 4,000원이 들어있어요. 갑은 매일 400원씩, 을은 매일 1,000원씩 통장에 입금한다면 며칠 후에 갑과 을의 통장 예금액이 같게 되겠는가 라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X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를 뭘로 설정하냐면 며칠 후, 여기서 말하는 이 며칠 후를 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문장을 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요걸로 입금한다면 며칠에 가까이 예금액이 갖게 되겠는가? 요걸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러면 갑의 며칠 후 금액이랑 을의 며칠 후 금액, 통장 잔액이 같으면 되겠죠. 그럼 갑의 며칠 후 잔액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16,000원이 있었어요. 16,000원이 있었고 하루에 얼마씩 400원씩 예금을 하는데 며칠 X일. 그럼 곱하기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선생님 곱하기 요 생략을 했어요. 그걸 더해주신 게 X일 후에 통장 잔액 찍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을 같은 경우에는 원래 4,000원이 있었어요. 자기가 을이 적으니까 더 많이 적금을 했나봐요. 그래서 하루에 1,000원씩 저금을 했어요. 얼마 동안? X일 동안. 그럼 1,000 곱하기 X가 통장에 집어넣은 금액이 되겠죠. 걔네들을 더해준 게 X일 후에 통장에 찍힌 금액. 걔네들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식은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항할게요. 얘를 이쪽으로 16,000 저쪽으로 이항을 하시면 400x 빼기 1000x는 4,000 빼기 16,0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600x가 될 거고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2,0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양변에 마이너스 600으로 나눠주시면요. x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되고 0 2개 약분되고 6, 1은 6, 6, 2, 12, 2 곱하기 10입니다. 2 곱하기 0은 아니고요. 그래서 20.
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확인하기 작업 며칠 후를 내가 x라고 잡고 그거를 구하는 거니까 며칠 후 20일 후라고 단위까지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는 18번 한 문제 더 가볼게요. 예금 나와라. 잠시만. 안 옮겨져서 선생님이 순간 당황했어요. 자, 18번 문제를 봐주시면 형과 동생이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했더니 형은 45,500원, 동생은 9,500원. 동생이 이렇게 많이 썼대. 예금 내역 있었대요. 형은 매달 1,500원씩, 동생은 3,000원씩 더 예금을 하네요. 예금한다면 몇 개월 후에 형과 동생의 예금액이 같아지겠는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도 한번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기 전에 X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X를 뭘로 설정을 할 거냐면 몇 개월 후를 X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럼 두 번째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럼 몇 개월 후에 형의 예금액과 몇 개월 후에 동생의 예금액, 즉 통장에 찍힌 금액이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몇 개월 후에 형의 예금액을 볼게요. 일단 형은 45,500원이 이미 있어. 45,500원, 45,500원, 45,500원이 이미 있고요. 거기서 더해 줄 겁니다. 얼만큼? 달달이 1,500원씩 예금하는데 하루도 아니고 한 달에 1,500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걸 X개월 예금을 했대요. 곱하기 X 하면 X개월 후에 통장에 찍힌 금액이 되겠죠. 그럼 동생 가볼게요. 동생이 9,500원이 있었어요. 9,500원이 있고 매달 3,000원씩 몇 개월 동안 X개월 동안 예금을 할 거예요. 그럼 곱하기 X 한 거를 더해주면 동생 그 X개월 후에 통장에 찍힌 금액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식은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고 세 번째 단계 풀어야죠. 자, 3000x 이쪽, 45,500원 저쪽 이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1,500x 빼기 3,000x는 9,500 빼기 45,500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500x 이렇게 되는 거고요. 돈 이렇게 잘못 세면 안 돼요. 요거는 계산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6,000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 1,500으로 나눠주시면 따라서 x는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 0두개 약분 0두개 덕분 그러면은 15분의 360인데 15분의 300 일단 적어볼까요? 15분의 360을 약분을 더 한번 해볼게요. 5로 약분되죠. 그죠? 5, 35, 5, 7, 35, 5. 그 다음에 5, 20 이렇게 되는데 3분의 72가 또 이 3으로 약분된다. 3, 1은 3, 3, 2, 6, 3, 40이 이렇게 되니까 24가 나오네요. 그죠? 그럼 마지막 확인하기 작업 몇 개월을 내가 X로 잡고 그거를 구한 거니까 몇 개월 후, 즉 24개월 후에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 유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느냐? 다다다다다다다다 내려서 학생수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수 증가 문제를 봐주시면 19번 문제 학생수 증가 문제예요. 학생수 증가 문제를 보시면 어느 중학교의 지난해의 전체 학생수는 850명이었대요. 그런데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하여 남학생 수는 6%는 증가하고 여학생 수는 8% 감소했대요. 그래서 전체 학생 수로 따지면 16명이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이때 이 중학교의 지난해 남학생 수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보통은 문제에서 선생님 지금 조금 어렵지 않은 문제 뽑는다고 지난해를 뽑았는데 문제에서는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해야 되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만약에 올해 학생 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X 설정은 뭘로 하셔야 되냐면 지난해 학생 수로 하셔야 돼요. 지난해 학생 수.
오케이. 그래서 지난해 학생수 구하신 다음에 증가 감소를 이용해서 올해 학생수를 구해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퍼센테이지가 백분율이 누구를 기준으로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누구를 기준으로 퍼센테이지가 된 거냐면 작년 학생수를 기준으로 퍼센테이지가 된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럼 작년 학생수를 미지수로 잡아주셔야 계산이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올해 학생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올해 학생수, 올해 남학생이나 올해 여학생을 X로 잡는 게 아니라 지난해 남학생이나 지난해 여학생 X로 잡아서 일단 지난해 학생수를 구하신 다음에 증가감소, 여기 증가감소를 이용해서 올해 학생수를 구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그거보다는 조금 쉬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갑니다. 그래서 X 뭘로 잡으라고 했어요? 방금 전까지 선생님이. X는 작년으로 정할 건데 지난해 남학생 수를 지난해 여기를 할게. 지난해 남학생 수를 X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지난해 여학생 수는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지난해 여학생 수를 표현을 해볼게요. 지난해 여학생 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850명에서 지난해 전체 850명에서 X명 남학생 수를 빼주고 남은 학생 수가 여학생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850 빼기 X명이 지난해 여학생 수가 되는 겁니다. X 빼기 850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친구가 있나요? 있어요. 그런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잘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식 세워보도록 할게요.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세울까요?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걸로 올해에서 요걸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럼 보세요.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남학생 수는 6%는 증가했대요. 이것만 볼게요. 작년 남학생 증가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되는데 더하기가 될 건데 지난해 남학생 수가 X명이었어요. 그 X명에서 6%가 증가한 거니까 실제로 올해 증가한 학생 수는 100분의 6을 곱해준 100분의 6X 앞에 오는 이 플러스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뭐냐면 올해 증가한 남학생 수가 100분의 6X가 되는 거예요. 올해 증가만 한 남학생 수야. 전체 학생 수가 아니에요. 올해 전체 남학생 수가 아니라 올해 증가한 남학생 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학생 수는 감소했대요. 감소는 빼기죠. 그죠? 뺄 거예요. 얼만큼? 지난해 여학생 수가 850 빼기 X명인데 거기서 감소할 거 얼만큼 감소했어? 8%. 그러니까 여기에서 8%가 감소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를 곱해 주셔야 돼요? 100분의 8을 곱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랬더니 그럼 이게 요만큼이 올해 증가한 남학생, 요만큼이 올해 감소한 여학생이 되는데 걔네들을 휘리릭 하니까 실제로 전체 학생 수 같은 이게 전체 학생 수. 올해 증가한 남학생, 올해 감소한 여학생 전체를 합했더니 그게 얼마냐? 전체적으로는 16명이 증가했더라. 그게 16명이 된다는 거예요. 식은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세 번째 풀어야지. 여기서 양변에 100을 곱해서 분모에 있는 100을 없애고 정수로 만들어 볼게요. 100을. 그러면 요건 약분돼서 6x. 요 100을 괄호 안에도 또 곱하시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약분돼서 마이너스 8로 괄호 안을 분배까지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마이너스 8로. 그러면은 선생님이 850 곱하기 8을 해주셔야 되는데 8영요. 85, 40, 88, 64, 68이네. 그렇죠? 마이너스 6800 플러스 8x 부호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100을 곱해야 되니까 1600. 그 다음에 6x 더하기 8x는 14x잖아요. 그죠? 14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살짝 이항을 해주시면 1600 더하기 68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은 84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8400. 8400이 된답니다. 그래서 양변에 14로 나눠 주셔야 되잖아요. 나눠 볼게요. 그럼 x는 84 8400 나누기 14하면 딱 나눠 떨어질 거거든요.
왜냐면 학생 수는 딱 정수로 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 학생 수가 100과 2분의 1명 하면 2분의 1을 어떻게 할 거야? 사람이 반쪽도 아니고 자를 수도 없고 사람을 자르면 잔인하잖아요. 그죠? 14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14에서 얼마를 6 곱하면 될 것 같은데 14, 6, 4, 6, 24, 6, 딱 6 곱하니까 84가 되는군요. 그래서 00 붙여주시면 600이 되네. 그래서 x는 6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랬어. x는 600 구했고요. 마지막 확인하기 작업. 우리가 구하는 게 지난해 남학생 수고요. 지난해 남학생 수가 x로 잡고 계산했으니까 지난해 남학생 수는 600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5번을 구해주실 건데 번외로 그러면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작년 남학생 수 600명 구하신 다음에 600에다가 증가한 거잖아요. 얼만큼? 600에서 100분의 아까 6만큼 증가를 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렇게씩 세워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방금 우리가 풀었던 정가 원가 문제랑 비슷하게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면 작년 남학생 수를 100%라고 하면 올해는 6%니까 그럼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 100%에서 올해 6% 늘어나니까 몇 퍼센트예요? 106%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 남학생 수인 600에다가 바로 106%, 즉 100분의 106을 바로 곱해주셔도 돼요. 그럼 요거 계산하나 요거 계산 어차피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계산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따로 계산은 안 할게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시간이 30분을 안 넘기려고 했는데 또 30분을 넘어가고 있네요. 20번 문제를 보시면 어느 중학교의 올해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는 지난해에 비하여 여학생 수는 5% 감소하고 남학생 수는 8%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4명이 늘었대요. 그럼 올해 전체 학생 수가 904명일 때 작년의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 그럼 첫 번째 미지수 x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작년, 이 퍼센테이지가 작년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작년을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선생님은 작년의 여학생 수를 x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작년 남학생 수를 어떻게 잡아볼 거냐면 자 보세요. 올해가 904명이었잖아요. 근데 이 904명이 14명이 늘어나서 904명이잖아요. 그럼 작년 전체 학생 수는 904명에서 14명을 빼준 i가 되겠죠. 14명이 늘어나서 904명이니까. 그럼 작년으로 돌아가면 14명을 빼주면 되겠죠. 이게 작년 남학생 수인데 그 작년 남학생 수에서 작년 전체 학생 수요. 작년 전체 학생 수에서 작년 여학생 수 X명을 빼주면 남학생 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904 빼기 14를 해주시면 890 이렇게 됩니다. 즉 890 빼기 X가 작년 남학생 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겠죠. 두 번째, 식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봅시다. 식 한번 세워볼게요. 자, 지난해에 비하여 여학생은 5% 감소했대요.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그죠? 작년 여학생 수가 X명이었는데 이 X명에서 5%가 감소를 했으니까 5%는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100분의 5x가 감소한 학생 수. 근데 남학생 수는 증가했으니까 더하기. 얼마만큼? 작년 남학생 수가 890 빼기 x명이었는데 여기서 8%가 증가한 거니까 8%는 분수로 바꿔주시면 100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곱한 거. 그럼 증가한 남학생 수. 그럼 감소한 거, 증가한 거 합해 보니까 올해 총 학생 수는 몇 명 증가했어요? 14명. 여기다 904 쓰시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는 14명이 증가한 게 되더라. 904 쓰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증가한 학생 수를 써 주셔야 돼요. 오케이? 식은 이렇게.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세 번째 단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볼게요. 양변에
100을 곱해 주실 겁니다. 100을 곱해 주시면 여기도 100을 곱해 주시면 딴딴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얘는 약분되고 8로 괄호 안을 분배를 해주시면 분배를 해주시면 플러스 890 곱하기 8을 한번 해볼게요. 0, 8, 9, 72, 88, 64에서 7을 더하면 7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71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는 얘도 100을 곱해주니까 14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동량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5x 빼기 8x는 마이너스 13x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얘를 살짝 이항을 해주시면 1400 빼기 1120이 되는데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로 결정해 주시고 절대값끼리 빼줄 거니까 딴 얘는 10을 빌려오고 7이 되겠죠? 11에서 4를 빼면 7이 되고요. 얘는 빌려줬으니까 6이 되고요. 6에서 1을 빼면 5가 되겠죠. 그쵸? 5720 이렇게 되네요. 양변을 마이너스 13으로 나눌 겁니다. 만나서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러면 5720에서 13을 나눠 볼게요. 얘는 어차피 사람 수를 구하는 거니까 정수로 딱 떨어질 거거든요. 딱 떨어질 거라서 13 곱하기 얼마를 하실 거냐면 13에서 한 4 정도 될 것 같은데 얘는 4 곱하면 4, 3, 12 4일은 4, 50 된다. 그래서 4를 곱해주시면 52 그러면은 여기 57에서 51을 빼면 5가 되고 내려오죠. 2. 그죠? 그래서 또 13 곱하기 4가 50이었으니까 4를 곱해서 52 그리고 여기 자리 맞춘다고 0 하나 더 해주시면 440이 되네요. 따라서 x는 44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마지막 확인 작업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였어요? 작년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 그러면 작년 여학생 수 같은 경우에는 그걸 x라고 잡고 내가 구한 거기 때문에 440명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작년 남학생 수는요. 작년 남학생 수는 내가 작년 남학생 수를 이렇게 설정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890에서 x 즉 440을 빼면 되죠. 그럼 890에서 440을 빼주시면 450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작년 여학생 수는 440명, 작년 남학생 수는 450명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